충격적인 현상이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0대들이 한국 교환학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일부 지역에선 학생 수 감소로 학교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현상의 이면엔 총기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찾는 미국 청소년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텍사스의 한 중학교의 한국 수학 여행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을 다녀온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학부모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수학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좋아요와 딱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한국이요. 그땐 이름만 들어도 코웃음 쳤던 나라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사 로웰입니다. 텍사스의 한 중학교 부교장이자 고집 센 엄마 그리고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43세 여성이었어요. 저는 철저한 미국 가치관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고 남편 로버트도 전직 해병대 장교였죠. 우리 집에서는 애국심이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직 20년 차 저는 미국식 교육이야말로 세계의 표준이며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굳게 믿었죠. 다른 문화,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험 점수에만 집착하는 로봇 같은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주위에서는 제가 너무 고지식하고 완고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확고한 원칙이었을 뿐입니다. 교사 연수일 저는 회의실에서 다른 교사들 앞에 서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식 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아시아식 주입식 교육은 실패한 방식이에요. 아시아계 교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신념이 확고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헤일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올해 수학여행지가 한국이래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불쾌함이 일었어요. 한국이라니. 딸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달리 제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한국? 왜 하필 거기? 미국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헤일리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BTS도 있고 교육 시스템도 세계 최고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교육을 폄하하다니요. 시험만 잘 보는 로봇 같은 아이들을 만드는 나라일 뿐이야. 엄마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솔직히 미국 학교에선 총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서 무서워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폭발했습니다. 미국을 욕보이지 마. 할아버지는 베트남에서 피를 흘리셨고 아빠는 해병대 장교였어.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지켜온 가문이야. 헤일리는 울며 방으로 뛰어갔고 저는 당혹감에 떨었습니다. 저녁에 로버트가 돌아오자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헤일리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한국 수학여행에 반대해요. 로버트는 예상과 달리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마리사,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로버트마저 등을 돌리다니요. 그날 밤 우리는 큰 언쟁을 벌였습니다. 당신이 변했어. 예전에 당신이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야. 변한 건 세상이야. 너무 고집스러운 건 당신이야, 마리사. 우리 가족은 이날 이후로 분위기가 냉랭해졌지만 마침내 한 가지 조건으로 수학여행을 허락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가 인솔교사로 함께 가겠어. 헤일리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고 로버트는 놀랐어요. 정말? 당신이 직접 간다고? 당연하지. 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야지. 헤일리의 눈에서 실망과 체념이 보였지만 저는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갈등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 저는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미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헤일리는 말없이 에어팟을 꽂았고 그 옆엔 친구 제시카가 앉았어요. 딸과의 벽은 이미 높게 쌓여 있었죠. 잠시 잠들었다가 시끄러운 웃음소리에 깼어요. 헤일리와 제시카가 BTS 영상을 보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헤일리 좀 조용히 해. 낮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헤일리가 부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미국의 가치를 지켜온 우리 가족의 긍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 제 목소리가 크게 터져나왔고 비행기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애국심은 눈꽃만큼도 없니? 내 조국은 미국이야. 헤일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더니 말했어요. 엄마랑 함께 오는 게 실수였어. 그 말은 제게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헤일리는 계속 말했어요. 난 미국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화도 존중하고 배우고 싶은 것뿐이라고요. 한국인 승무원이 다가와 주의를 주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부교장인 제가 외국 승무원에게 제지당하는 상황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헤일리가 자리를 바꿔 제시카 옆에 앉아 있었고 제 옆엔 낯선 한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따님이 친구와 함께 앉고 싶어 해서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완전히 거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신념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는 동안 이 여행의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낯선 나라, 이질적인 문화, 제게서 멀어진 딸. 마음 깊은 곳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옳은 걸까? 인천 상공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엇이 제 딸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을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첫인상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상상했던 혼잡하고 어수선한 아시아 공항이 아니었어요.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게 아시아 국가의 공항이라고? 제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빛나는 대리석 바닥, 완벽하게 정돈된 안내 시스템, 그리고 분주하지만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미국 공항에서 흔히 보던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헤일리와 제시카는 저보다 한참 앞서 걸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후로도 딸은 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여전히 제 자존심이 먼저였죠. 우와, 인천공항이 정말 세계 최고라더니 진짜네. 제시카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헤일리가 그에 맞장구 쳤어요. 맞아. 여긴 모든 게 효율적이래. 미국 공항처럼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심사관은 완벽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했고 몇 분도 되지 않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짐을 찾은 후 저희를 맞이한 한국인 가이드 김민준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로엘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서 헤일리와 친구들은 창밖 풍경에 감탄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제 선입견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거리, 최신식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첨단 기술.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 가이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서울은 천년 도시입니다. 고궁과 현대적 빌딩이 공존하는 곳이죠. 밤거리를 걷는데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젊은이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김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 안에서 혼란이 시작됐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선입견에 맞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헤일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정말 아름다워요.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도 이 나라의 질서와 안전함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건 냉소적인 말뿐이었어요. 여긴 그냥 겉모습만 화려한 나라일 뿐이야. 헤일리는 한숨을 쉬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면의 혼란을 애써 부정하면서도 이 낯선 나라가 제 확신의 균열을 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한국 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제 미국 우월주의를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공손함이 의외였지만 저는 여전히 편견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의 평균적인 공립학교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교복도 단정했고 복도에는 소란이 없었어요. 수학 수업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됐습니다. 역시 주입식 교육이야 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다음 영어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이 유창한 영어로 사회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에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급식은 영양사가 계획한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미국 학교의 피자와 감자튀김 중심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는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시합니다. 모든 급식은 영양사가 계획하고 신선한 재료로 당일 조리되어 한국인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급식을 맛보는 순간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말로. 미국 학생들도 감탄하며 즐겁게 식사했죠. 수업 후 한국 선생님들과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미국 교육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에 집중하게 됐고 진정한 배움의 의미는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헤일리는 한국 학생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애들 정말 대단해요. 3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시기심, 열등감, 무언가가 제 가슴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교육이 더 창의적이야. 이건 그냥 암기식 교육의 결과일 뿐이야.
헤일리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어요. 엄마 직접 보고도 인정 못해요. 여기선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학교 방문을 마치면서 한국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로엘 선생님, 우리 학교 어떠세요? 솔직함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다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설은 좋네요. 하지만 교육 방식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한국 학생들과 행복해하는 모습, 그들의 교육 시스템, 질서와 존중이 가득한 학교 문화, 모두 제 신념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은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헤일리와 또 언쟁을 벌였고 딸의 눈빛에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제 확신의 성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헤일리와의 언쟁 후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남아 복잡한 생각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예상과 달리 아름다웠어요. 한강 위로 빛나는 다리들, 반짝이는 빌딩들,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낯설지만 신비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지났어요. 헤일리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함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로비에 내려가 헤일리의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헤일리가 한국 학생들과 잠시 밖에 나갔다고 했어요. 허락도 없이 나갔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시간 정도요. 낯선 외국 밤 시간, 그리고 실종된 딸. 미국에서라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을 거예요. 가이드에게 연락했고 그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지역은 매우 안전합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호텔 근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딸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후회로 변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제발 무사하길 바랐습니다. 20분 후 가이드의 전화가 왔어요. 헤일리를 찾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호텔에서 2블록 떨어진 카페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헤일리는 2명의 한국 여학생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영어 공부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헤일리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 곧 미소가 사라졌어요. 미안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10대 소녀들이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헤일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나라야. 여기선 항상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학교 총기 사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헤일리가 보여준 공포를 그저 과장된 반응이라고 무시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서울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걷는 모습, 학교의 질서와 존중, 그리고 헤일리의 행복한 표정. 처음으로 제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찬 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가 더 나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밤의 경험은 제 확신에 더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고 안전했습니다. 제 마음속 어두운 편견에도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곳이 내 세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학교로 복귀한 첫날 끔찍한 소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인근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였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3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교직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이런 소식은 이제 너무 흔해져서 충격보다는 체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 보았던 안전한 학교 풍경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오니 헤일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건 소식을 들은 그녀는 미국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저는 그녀를 달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우리 학교는 안전해. 헤일리는 믿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학교 총기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요? 통계를 들이대며 논쟁하는 딸을 보며 불편함이 커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일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저희 앞에 앉아 선언했어요.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싶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로버트는 놀랐지만 곧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말도 안 돼. 그냥 짧게 방문한 것뿐인데 어떻게 거기서 살겠다는 거니? 헤일리는 평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하루도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요.
매일 총소리가 들리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수업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니요. 하지만 인정하기보다는 방어적이 됐어요. 미국이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우리의 자유와 기회는 어디에도 없어. 내가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라면. 헤일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미국이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난 하루도 마음 편히 학교 다닌 적이 없어. 그 말은 제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교육자로서,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제 정체성이 완전히 도전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중간에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헤일리와 저 사이의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어요. 딸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고 로버트는 제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리사, 왜 헤일리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거야? 그 아이의 안전과 행복이 우리 자존심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자부심과 딸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정말 자부심이 딸의 안전보다 중요한가요?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정말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아침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헤일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로버트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척했어요. 헤일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상담 선생님께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그 말에 제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로버트는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했고 저는 또다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저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는 생각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헤일리는 교환학생 신청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빠는 이미 동의했고 이제 엄마 서명만 남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로버트는 미안한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아직 미성년자인 한 내 허락 없이는 못 가. 그날 밤 또다시 큰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딸의 행복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가 봐? 로버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헤일리는 아직 어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지내는 건 위험해. 로버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게 걱정이야? 우리가 직접 봤잖아.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오히려 여기가 더 위험하다는 걸 인정 못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헤일리는 짧은 편지만 남기고 학교에 일찍 나갔어요. 엄마가 서명해주지 않으면 17세가 되는 다음 달에 법원에 부모 동의 없는 해외 체류 허가를 신청할 거예요. 난 정말로 가고 싶어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헤일리의 편이었고 제 딸은 저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 교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킵니다. 미래. 제가 딸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시켜주고 있는 걸까요? 제 자존심으로 딸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으로 정직하게 자문했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완벽한가요? 우리 학교들은 정말 안전한가요? 만약 제가 딸이라면 매일 총기 사고의 위협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그날 밤 교환학생 신청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서명을 하는 것은 제 모든 신념을 부정하는 것 같았지만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딸의 안전과 행복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자존심을 지키거나 딸의 행복을 선택하거나. 그 선택은 제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교장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손에는 교육 연수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죠. 헤일리의 교환학생 신청서에 서명한 그날 밤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정직해지기로 했어요. 딸이 보았던 것, 딸이 느꼈던 것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 연구를 위한 1년 연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로엘 선생님, 당신이? 과거의 제 발언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헤일리는 이미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주 전화로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 보고 느끼고 싶었어요. 한 달 후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고 마음가짐도 달랐어요. 서울교육청에서 준비해준 학교에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제 오랜 편견과의 싸움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새로운 관점을 배웠어요. 한국 교사들의 헌신,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회의 존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공부하러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총기 사고에 두려움 없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국제교육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의 교육 시스템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요. 발표를 마치고 객석을 바라보니 놀랍게도 헤일리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깜짝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데 헤일리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같은 곳을 보고 있네요. 그 순간 모든 자존심과 편견을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과 함께 껴안고 울었어요. 1년의 연수를 마치고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교육 방법,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이었죠. 학교로 돌아와 변화를 시도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차 작은 성공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창의적인 교육 방법,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헤일리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결정을 자랑스럽게 지지해요. 그녀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특별한 기쁨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한국은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지만 더 큰 것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배움의 의미,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제 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진정한 미래였습니다.